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플랫폼 비즈니스로 6개월 안에 연봉 벌기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 카페는 필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뭐 예전부터 이런 플랫폼 서비스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블로그도 6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카페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뭐 최근에 유튜브도 하고 있고 카페도 시작하고 했는데, 카페는 제가 예전에 다른 카페 매니저, 부매니저나 스텝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이 있어서 그냥 카페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거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원래 안 읽는데 한번 읽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경험자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또 이론 같은 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천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디지털 노마드, 컴퓨터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저자분은요, 네이버 라인 출신의 사업기획자이자 마케팅 전문가라고 해요. 사실은 끝까지 읽어봐도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얼마를 번다는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냥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서 뭐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카페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분야의 카페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노하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의 특징 같은 것도 잠깐씩 나와 있고, 왜 카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카페를 2019년도 현재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네이버가 이제 모바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블로그 따로 뜨고 카페가 따로 떴어요. 글 같은 거 검색을 하면. 지금은 뷰라는 페이지에 카페와 블로그 글이 섞여서 나와요. 이제는 옛날처럼 카페 글을 따로 내가 보고 블로그를 따로 볼 수가 없게 되어서 카페를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라인이라는 서비스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계셨죠. 네이버에서 일을 하셨는데, 대만의 인구가 총 2,300만 명 정도인데요. 대만 라인 메신저의 가입자 수는 5천만 명이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인구보다 2배나 높은 수가 가입이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했더니, 라인 메신저 사용자가 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2대 이상 핸드폰으로 1개 이상 계정을 또 생성해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걸로도 계정을 만들고 뭐 우리 엄마 핸드폰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2개씩 1인당 막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라인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게임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떤 그 게임을 넣든 광고를 넣든 판매 전략을 넣든 해서 그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있죠? 카카오 택시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요즘 위에 광고도 뜨고 있어요. 그 채팅창에 맨 위쪽에 광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제품을 제공하고 광고하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워블로그가 왜 이제 별로냐,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파워블로거는요, 상업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블로그 광고를 진행한다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파워블로그 선정 제도를 폐지했어요. 폐지를 몇 년 전에 했고, 검색 알고리즘을 계속 바꿔가지고 그 노출되는 방법으로 막 노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동률 콘서트를 갔다 와서 상위 노출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4만 명이 넘고 댓글 같은 게 거의 뭐 100개 뭐 이렇게 가까이 달렸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댓글과 공감수도 엄청나게 달리고, 저는 진짜 제 팬들이 저한테 달아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상위 노출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한 3번째 페이지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글을 보니까 구독자도 거의 없고요, 공감 댓글도 거의 없고, 그런 글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워블로그 그
상위 노출 이런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제가 몸으로 완전 느끼고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카페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됐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대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막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클릭을 하기도 하고요. 자, 네이버 카페도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3만 명이면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런 세계들이 네이버 카페뿐이 아니라 다음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보면은 갑자기 카페 매니저가 바뀌면서 카페 대문이 바뀌고 카페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들이 난리가 났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죠. 비즈니스 필요하신 분들이 그 많은 회원들이 있는 거 사는 거예요. 자, 개인 블로그가 나의 집이라면 카페 커뮤니티는 마을이라고 보면 좋겠다. 그래서 매니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대요. 마을이니까.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네이버 퇴사 후 3년 지난 지금 디지털 노마드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를 처음에 할 때 중요한 것들,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카페가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카페에 컨셉에 맞는 양질의 정보글.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카페 중에 여행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행을 꼭 갈 때 꼭 그 카페를 가입해요. 뭐 세부, 방콕,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런 식으로 그 해당 지역 카페를 가입하면 정보 되게 많아요. 근데 전체 공개를 하지 말고요. 멤버 공개라는 옵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검색 설정 항목에서는 네이버 전체에 검색이 되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네이버에서 검색은 되는데 그 항목에 들어와서 뭐 볼 수 있나? 예. 다른 정보를 보려면 이제 멤버만 볼 수 있으니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양질의 정보나 희귀성을 띠는 게시글에 멤버 공개 옵션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카페는요, 매니저가 직접 생산자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처음 생긴 카페일수록 매니저가 좋은 정보, 직접 생산 이런 콘텐츠 비중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데 100% 매니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반에요. 제가 그래서 다른 카페 스텝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한번 하면은 막 글도 몇백 개씩 올리고 댓글도 몇천 개씩 달아요. 진짜 하루 종일 매진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분위기가 확 살고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침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좀 열심히 했어요. 그런 걸 좀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돈이 없고 인간관계가 없는 채로 제가 주부로서 아기 키우면서 집에 살다 보니까 사는 지역도 지방이고 하니까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뭔가 배우는데 너무 제약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이버 카페 플랫폼을 택한 거죠. 거기 들어가면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분야별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항상 좀 이렇게 카페 스텝처럼 열심히 하기도 했고 실제 스텝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만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더 많은 정보를 내 플랫폼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페 주인장이 막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카페 설명. 카페가 제목을 만든 다음에 카페 설명을 적는 칸이 있고요. 밑에 카페 검색어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뭘로 우리 카페에 들어온지 키워드를 적어야 돼요. 저는 뭐 재테크, 퍼스널 브랜딩, 자기계발, 육아, 책.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제 이름 김유라, 제 이름도 넣었고요. 자, 카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게시판 이름이래요. 그 카페 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게시판 이름이 너무 많으면 처음에 헷갈린대요. 사람들이 와서 글도 몇 개 없는데 막 게시판 10개다. 이러면은 클릭했는데 안에 글이 거의 없으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 정도 처음에 만들래요. 많이 만들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글이 뭐 100개도 안 돼요. 근데 막 10개씩 만들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한 2개, 3개 정도 조금만 해서 컨텐츠를 좀 필요한 거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카페는요.
굉장히 신뢰를 하고 회원들이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방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매니저를 포함한 스텝 운영진을 공개 선출한대요. 여기는 시에서 무슨 운영하는 그런 인기 카페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방식이네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요, 개인적으로 남는 시간에 내 카페를 운영해봐야지 하면 절대로 신생 카페를 성장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닉네임을 댓글에 포함시켜 남겨주면 정성스러운 댓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저도 블로그 할 때 뭐 위에 유라님이면 유라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이름 불러주면 다 좋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유라야 유라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저한테 말 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붙여서 저한테 해주는 거 좋죠. 야 너 이게 아니라 당신 이런 말이 아니라 유라야 너 뭐 먹고 싶니? 유라야 너 뭐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우리가 사이가 좋은 것 같죠. 요거 블로그를 할 때나 다른 SNS 할 때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네이버 메인 배너의 광고 비용이 하루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은가? 자, 우리가 네이버 메인에 떠 있는 광고가 되게 많죠. 하루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억 원을 우습게 호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 검색하면 나와요. 네이버 광고 비용.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가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 메인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니까 비싼 거죠. 레몬 테라스,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는 카페, 내가 만들려는 카페를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시장조사라고 해요. 네이버 카페는요, 개설한 지 6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대요. 카페가 유명해질수록 가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므로 각 연도별 가입자 추이를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한 5년쯤 됐을 때 카페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엔 그냥 레몬 테라스였단 말이에요. 레몬 테라스에 여기가 인테리어 전문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셀프 인테리어, 요리, 육아, 결혼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육아, 결혼, 요리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신혼부부들이 가입을 되게 많이 하는 카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카페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때그때 운영 방식을 좀 바꾸거나 컨셉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주제는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아하는 카페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회원들의 가입에 감사하자라고 합니다. 저 역시 가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댓글도 달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댓글 달고 소통을 해야지 그 한 명이 모여서 10명이 되고 100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악플도 관심이다. 당신의 카페에 굳이 들어와 당신의 글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이 다름을 밝힌 회원이다. 그래서 그것도 커뮤니티 일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드론 카페, 이렇게 온라인 카페 컨셉을 지금 잡는 그런 페이지예요. 드론 카페를 봤더니 1627개의 드론 카페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카페 회원 수는 한 9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그 2등 카페가 4만 명 정도라서 적지 않은 숫자죠. 저는 그럼 앞으로 드론 이쪽 카페가 더 활성화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스죠. 예, 드론 앞으로 더 많이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컨셉도 카페가 이미 많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보 카페 매니저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대형 카페를 바라보고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처음 카페를 개설하는 입장에서 보고 배우고 만들고 싶은 카페는 그런 대형 카페겠죠. 하지만 회원수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카페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당신은 바로 망한다. 속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컨셉 이런 걸 잡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카페를 보면서 그런 카페들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이벤트에 상품을 걸거나 추천인 이벤트, 사람을 데려오면 또 등수별로 무슨 혜택을 주거나 그런 걸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런 위에 보면 이런 카페 메인에 뜨는 이미지 있죠. 이런 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카페가 사람도 별로 없고 글도 별로 없는데 이런 타이틀까지 단조롭고 심플하면 좋지 않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제목 상단이 썰렁하잖아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컨텐츠를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 유입량이 더 많아요. 사실은 PC보다. 모바일 페이지를 더 심플하고 명확하게 까는 게 중요해요.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있으면 모바일 블로그 화면을 이미지를 잘 예쁘게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카페 컨셉에 맞는 Q&A 형태의 칼럼이나 게시글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읽으면서 나도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뭐 가계부 엑셀 파일이나 제가 유튜브에 사용하는 음악 같은 거 질문 많이 받는데 이걸 Q&A에 모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관리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카페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요.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죠. 어지간하면 이제 0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 지인들한테 가입해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왜냐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내 콘텐츠를 알리고 내 카페를 알려야 한다면, 근데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한다면 그 카페는 크게 성장하긴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블로그를 또 일기창처럼 쓰시는 분들은 지인이 들어오거나 친척이 들어오면 또 싫을 수 있죠. 특히 뭐 시댁, 친정 이런 거 되게 불편해요. 카페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면요.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좋대요. 자, 오프라인 모임을 할 정도로 진정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모임하는 카페가 진짜 좋죠. 그래서 회원들이 글을 근데 안 쓰는 유령 회원이 너무 많대요. 유령 회원을 없애는 방법, 노하우 나와 있습니다. 활동 영역별로 10,000원 문화상품권 지급을 했더니 되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세요. 별거 아니지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게시글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게시왕, 한 달 동안 댓글을 가장 많이 올리는 댓글왕.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은 너무 아쉬워. 1, 2, 3등 해서 제가 오늘부터 이벤트를 해서 한 달 동안 게시글 많이 올린 사람 3명, 댓글 3명 해서 우리 정모하면 뭐 정모 비용을 그 사람 안 내고 온다든지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하겠죠. 그런 이벤트를 할까 막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가 막 생각났어요. 초대왕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을 카페 홍보에 초대를 하는 거래요. 가입 인사를 할 때 누구누구 추천으로 가입했습니다라고 쓰면은 이제 월말에 그걸 집계를 하는 건데 이거는 수동 집계를 해야 돼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수동 집계 같은 건 못해요. 너무 바쁜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이런 기능도 넣어주면 해볼만 하겠네요. 자, 그리고 카페에서 여러분 초대라는 기능이 있대요. 남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눌러서 초대 이렇게. 요거는 한 달에 1,000건이 가능하대요.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에 50개씩 초대를 진행해왔고요. 초대를 통한 가입률은 대략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건을 초대하면 뭐 200명 정도 들어오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리고 카페에서요. 아이스크림이나 빵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새로 들어온 신규 회원은 이걸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게시판을 보지 않으면. 근데 매니저가 댓글로 친절히 지금 이러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신규 회원 입장에서는 와 이런 걸 공짜로 받을 수 있네 라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꿀팁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 제가 막 메모를 했어요. 역시 책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자, 그리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 또 얻을 수 있는 꿀팁. 서로 이웃이 많으면 블로그 대행사에서는 검색 결과에 상위 노출이 되기 쉽대요. 그러니까 블로그 대행이 뭐냐면 다른 글을 대신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이웃이 많으면 상위 노출이 쉽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로 이웃을 5,000명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끝으로 카페를 성장시키면 좋은 점은 네이버에서 지원을 해줘요. 뭘 해주냐면 전 이런 거 옛날에 어렴풋이 들어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좋네요. 정모하기 2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하면 현수막, 깃발 이런 것도 제공하고요. 티셔츠, 우산, 모자 중에 하나를 준대요. 아마 1인당 하나씩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티셔츠, 우산, 모자 이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이 저자분은 우산이었다고 해요. 우산 하나에 진짜 최소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거 공짜로 얻는 거예요. 티셔츠는 쪽팔리게 못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정모했던 티셔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장소도 이렇게 신청하는 곳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뭐 정해진 장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요. 제휴업체를 통해서 수익화를 한대요. 결과적으로는 이벤트를 하는데 협력업체의 매장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첫 페이지 들어가면 뭐가 되게 많아. 뭐 판매 사이트랑 뭐 되게 많아요. 물론 클릭을 하진 않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는 상품을 가지고 있고 카페는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책을 되게 좋아하고 작가고 직업이 하니까 아는 작가들이 엄청 많고요. 제가 뭐 책 리뷰를 도와달라고 하는 작가들 되게 많고 그리고 아는 출판사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이런 책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서평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제공하는 책들은 대부분이 출판사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옛날에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책을 사서 볼 여유가 없으니까 도서관 가서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서점 가서 신간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사진 찍다가 걸려서 혼나고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럼 막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랬어 중요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게 힘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 카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